6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6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죠. 오랜만에 아침에는 또 사이드카까지 열렸어요. 매도 사이드카. 이거 프로그램 매매 중단하는 걸 말하죠. 자, 지금 뭐 잘 장 보고 계시겠지만은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100포인트 빠져가지고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거고.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희망의 빛을 갖고 있는데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이 이제 뭐 왜 많이 빠졌는지는 다 아시죠? 뭐 왜 빠진 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잠깐만요. 아침에 지금 보면 아직도 이제 외국인 매도도 많고, 지금 아침부터 뭐 대략 7천억 매도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아서 그렇죠.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관세. 요거 이제 보복 관세 들어간 거하고, 보복 관세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강행 어디 갔어? 아침에 또 한번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은 4월 9일날 상호관세 부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월 10일날 지금 중국의 보복 관세 진행이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그걸 기대하는 거죠.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그 유예죠, 유예. 상호 관세 유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은 오늘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을 세우는데 25년도 지금 4월 달에 오늘도 빠지게 되면 이제 15%까지 가니까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코로나 때 이틀 동안 13%니까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대략적으로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약간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시간에 봤더니 지금 엔비디아가 $100 깼는데 지금 시간에 얼마냐 하면 어이가 없네. 지금 엔비디아가 $88 20센트거든요. 요거는 지금 요절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간의 기준으로 $88 정도 되고요. 애플이 이제 관세 비용이 크죠. 시가총액이 큰데 애플도 지금 주가가 $179거든요. 애플이 19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179까지 떨어져 있고, 테슬라도 지금 밀렸어요. 테슬라도 원래 본장에서는 잘 막았는데 이게 240 정도 마감했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220거든요. 218까지 떨어졌어요. 218이면은 거의 뭐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지금 아침에 막 밀어내고 있고, 뭐 겁없이 떨어집니다. 겁없이 떨어지는데 또 이럴 때는 오늘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잘 못 들어올려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보시면은 지금 계속 선물 팔고 있고 13,000개 정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삼성은 좀 버텨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고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예, 뭐 다 떨어졌습니다. 엔솔은 버티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관세니까 뭐 아마 쉽게 못 들어올릴 것 같고 그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고 이제 그 잘 가던 방산도 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금융주도 보면 이제 금융주는 이제 우리나라 침체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고 뭐 섹터를 다 논할 수는 없고 코스닥은 이제 알테오젠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잡아줄 거예요. 예. 알테오젠이. 제가 생각해 알테오젠이 지금 33만 원 찍고 지금 200일선 닿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들어올린 건 아닌데 지금 10시 정도 됐으니까 중국도 뭐 오늘은 글로벌이 아마 다 빠질 겁니다. 뭐 사실 일본 7% 빠진 것도 있지만은 중국도 버티기는 어려울 거 상대적으로는 버틸 거예요. 근데 중국장 열리고 나서 이제 조금은 변동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뭐 섹터 말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섹터 말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 테마주 우리가 말한 정치인 테마주 빼고 나면 뭐 홍준표, 뭐 한동훈, 뭐 김문수, 이재명 정치 테마주 빼고 나면은 별로 뭐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뭐 물론 제가 안 보는 섹터가 움직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는 일단 유예하는 것이고 방어는 별로 의미 있어요. 방어는 뭐 정태주 정도가 방어예요. 방어까지도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서 먼저 땡겨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약세장 간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나스닥이 16,000을 깼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나스닥이 16,000을 깼잖아요. 마이너스 20% 이거 약세장이거든요. 이게 2만에서 2만 기준이 2만 포인트에서 포인트가 고점이니까 딱 마이너스 이상 20%가 16,000이니까. 근데 지금 16,000포인트 밑에 있으니까 요거보다 더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얘 나바로 아니고 얘 걔거든요. 얘가 이름이 뭐더라? 러터닉 상무장관인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은 연기 유의할 가능성은 없다. 예. 이 양반 때문인데 뭐 항상 원인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요런 관점입니다. 요런 관점이고 그래서 시장은 알테오젠 효과로 아마 제 생각에 조금씩 낙폭은 좁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왕이면은 요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한 17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최소 10배가 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옵션이 10배 났다고 해서 그게 뭐 10배 맞죠? 예. 0.44 찍고 15배가 났으니까 1500%죠. 15배가 났으니까 뭐 어느 정도 볼은 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가 요 시간에는 뭐 어쩌다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기우제 같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좀 기다려 봐야 돼. 늘 비슷한 이야기인데 또 적당히 빠진 것보다 많이 빠지면 지수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엔비디아 빠지고 애플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또 뭐 다 빠졌죠. 방어가 없거든요. 뭐 양자, 멀쩡한 게 국채. 근데 이게 잘 봐봐요. 장은처럼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돼요. 이게 보시면 이게 뭐 짜맞추는 것 같습니다. 뭐 노란색이 코스피고 파란색이 코스닥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여기까지만. 자 10시 저점 찍고 올라간다 1번. 일단 뭐 이건 사실 우리가 바람인데 치아라 2번. 한번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닌데 아니 뭐 누가 희망 고문한다 그래요? 예. 왜 그러세요? 예. 뭐 자신 없으면 파시고 자신 없으면 파시고. 예. 월요일이잖아요. 기도해. 자 10시 저점 찍고 올라간다 1번. 치아라 씨발 2번. 희망 고문 같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관세가 뭐예요? 관세가 결과적인 경기 침체죠. 그쵸? 경기 침체는 곧 실적 둔하고 그러면 주식 매도죠.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관세, 경기 침체, 실적 둔화, 주식 매도죠. 그럼 초반에는 수혜주가 있어요.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반부터 만약에 초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떨어지죠. 주식, 환율, 원자재. 그러면서 마진콜 발생하죠. 왜냐하면 자산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나다다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왜냐하면은 주식만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잘 보시면은 원자재까지 박살나잖아요. 원자재까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금도 떨어지는 거고, 금 보시면 금 떨어지는 거 봐봐요.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리죠. 금도 떨어지는 거고, 금도 떨어지고. 빨리 금 파세요. 빨리 금 팔아. 금도 다시 떨어지고. 그럼 다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옛날로 우리로 치면 리만 사태 그런 사태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근데 요거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최악의 경우가 요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를 봐봐요. 코로나 팬데믹이죠. 이 호재가 뭐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호재는 뭐냐면 백신이었어요. 그죠? 코로나는 이제 백신이었어요. 백신 플러스 뭡니까? 돈풀기였죠. 코로나의 어떤 반등은 그죠? 백신도 한 6개월 걸렸어요. 한 4월이니까 8개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한 6개월.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맞은 거는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주가는 바로 한 달 만에, 2달 만에 반등했죠. 그쵸? 백신.
그러니까 잘 봐버려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금융위기가 있었죠. 요건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 파산한 거죠. 파산. 그러니까 파산했기 때문에 뭐가 이제 팍팍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했습니까? 돈 풀었죠. 버냉키가 그렇죠. 파산하면 지금도 이제 파산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관세죠.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이걸 푼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협상이었어요. 2018년도도. 그러니까 한편 놓고 보면 요거는 천재지변. 코로나는 천재지변. 그 다음에 금융위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요거는 생긴 것 자체가 레버리지 싸움이잖아요. 레버리지 때문에 생긴. 그래서 이제 볼크룰이 강화된 거거든. 그 다음에 관세 같은 경우 2018년도는 지금 관세 1이 있었고 지금이 관세 2인데 이거는 협상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회상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말하면 좀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장을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반들도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무역 적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당장 파월의 등장은 의미는 없는데 그죠? 의미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중국도 이렇게 가는 거고 예. 이걸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적자를 해결하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은 사실 트럼프의 의중을 보면 단순하게 중국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하는 겁니까? 글로벌 재편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재편.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게 우리가 상호 관세, 근데 트럼프는 제 생각에 이런 거 가지고 관세를 유예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 시위는 유예하지 않아요. 미국의 그동안 색깔을 놓고 보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의미 없고, 뭐 펭귄이 뭐 테슬라를 작사를 내든 말든 간에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상호 관세란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한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중국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 재편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성공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내용 자체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장은 지금 올라간다니까 잠깐 안 봐도 돼. 여기 잠깐 보시면 이번에 상호관세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내용들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원래 제일 많이 빠져야 돼요.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구조가.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 버텨요. 오늘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왜냐면 한국은 사실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나 대만, 일본보다 초박살이 나야 정상입니다.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반도체 자동차가 메인 수출이니까. 근데 지금 잘 버티는 거는 뭐 협상에 대한 어떤 스탠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죠?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내려간 것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일본 정시보다 싼 것도 마찬가지. 작년에 못 올라가지고. 그쵸?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협상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대만은 바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이 많이 빠지는 건 일본은 왜냐하면 캐리 청산 때문에 그래요. 장은 올라간다니까 이 사람 믿으라니까. 아하 참. 올라갈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유럽 애들이 딴지 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유럽 쪽으로 적자가 심해서 특히나 유럽 쪽에서 골수 애들이 있어요. 게르만족이라 그럽니까? 독일 애들 이런 애들은 센 놈들이에요. 프랑스도 그래. 영국 같은 애들은 또 협상하겠죠. 스위스는 이래는 상관없어요. 미국하고 이제 앞으로는 또 미국하고 USMCA가 보류된 거 요거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남미 애들은 원래 친해요. 미국 애들은. 인도도 친해요. 그리 딱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샥 건드려 놓고 베트남은 바로 중성 때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관건인데 중국은 옛날만큼은 그리 못 가요. 에헤! 엔소 실적 나왔어요? 엔솔이 얼마 나왔다고? 캬! 3,374억 나온.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아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배터리가. 이 난세에 우리 배터리가 세우는구나. 아유, 귀엽네, 귀여워. 3,347억. 컨센서스보다 300%가 많이 나왔어요. 에헤. 역시 얼마 나왔다고? 3,300 예. 다 죽었어요, 신이들. 야, 3,747억 나왔네요. 아니 뭐 근데 사실 여기는 뭐 그건 아닌데 장이 좋았으면 오늘 한번 VI 한번 들어가는 건데 시장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3,747억 3,747억 3747 오늘 매출도 좋았네요. 매출이 6.12조. 요거 4분기보단 줄었네요. 4분기보다는 줄었고 그러면 그리 좋은 게 아니네. 작년 1Q가 흥분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 또 환율 효과 같은데 영업이익이 3,747억. 아마 이거는 AMPC 땡겨받은 같은데요. 이게 컨센이 한 500억 정도였는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플러스가 났네요. 예. 야, 이거는 되게 좋은 거네 또. 아마 숨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OPM이 5.98이 나왔네요. 매출은 줄었고. 이게 아마 AMPC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이따 봐야 돼. 이거 윗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내용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보면은 요 나오잖아요. 예. 흑자 전환했는데 여기 보면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요거 빼고 나면 한 600억 정도 적자. 예. 그러니까 잘 나온 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마 그래도 잡아주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은 그래도 장 관점에서는 이게 배터리가 땡기든 간에 이렇게 당겨줄 확률이 높고, 아까 제가 봤는데 요거
꼭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지금 인버스가 여기서 확 떨어진 거거든요. 인버스 차트가 떨어지고 나면 레버리지 차트가 올라요. 그렇죠. 15분 기준으로 세게 들어왔죠. 물론 이거는 이제 추정컨대 아까 본 대로 제 생각에 아마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에서 땡길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이 34,500원이잖아요. 다 땡겼어요. 이거 땡기면은 이건 땡기는 거예요. 알테오젠 땡기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은 배터리 땡기는 거고, 예, 땡겨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에 장중에 보이는 나스닥 선물은 이거 사실 뭐 S&P를 개무시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조금 심했어요. 이거는 오늘 저는 본장 열리면 미국이 빠졌는데 본장이 열리면 이거는 좁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너무 희망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 한번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땡기면 원웨이까지 가냐고요. 원웨이까지 가죠. 어쨌든 오늘도 양봉 확률은 되게 높아요. 예,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빡 땡기잖아요. 예, 이제 요 아침에 요 자리까지 땡겼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 양봉이요. 그래서 저게 뭐 나한테 어떤 간접적인 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다시 레버리지 사야 돼. 요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요 한번 손절됐죠? 예,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뭐 섹트를 논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딱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세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멈춰 있고 금요일과 다른 거는 오늘은 뭐 원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요 정도에서 멈춰줄 것 같고 그 다음에 LG엔솔은 지금 실적 발표하고 아마 윗골인 생기는데 예, 그래도 그냥 잘 나온 거예요. 뭐 지금 뭐 실적으로 올라갈 정도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AMPC든 어쨌든 간에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장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동차도 사실은 과매도예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과매도예요. 과매도. 예. 과매도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올라가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24만 얼마 찍었어요. 24만 8,500원 찍었죠. 모비스. 그러니까 줍줍 해야 될 주식이 되게 생각보다 많지 않냐가 저희 생각인 거죠. 모비스도 그렇고. 예. 그래서 글자 좀 지저분하니까. 코로나 이야기는 됐고. 어쨌든 호재는 반등 트리거는 협상이에요. 협상. 네, 협상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꼭 이날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이날을 지나도. 지금은 이제 그대로 발효될 것 같아 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발효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내가 공개 비트코인도 딱 같이 들으죠. 예. 공개 ETF를 또 살 때죠. 예. 또 살 때인데 오늘은 종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왜냐하면 ETF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관심주는 종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치인 테마주들은 뭐 늘 하는 이야기라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제가 뭐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쭉쭉 땡기는군요. 아, 근데 엔솔은 여기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흔들어놨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불이 났네요.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논리는 없어요. 많이 빠져서 올라간 논리는 없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빠지고 지금 나스닥이는 속스고 SOXL이고 이건 지금 테슬라 주가고 이거는 지금 팔란티어 주가인데 어쨌든 간에 많이 빠졌다는 거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봐야 돼. 뭐 주식이 뭐 그리고 LSL도 마찬가지. 흑자 전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AMPC가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로 보지만은 뭐 어차피 LG전솔의 존재 이유가 첨단 세액 공제니까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받는 거니까. 근데 주가는 아마 약간은 세론이 좀 나오는 게 없잖아 있어요. 세론. 안타깝죠. 좋은 시기인데 말이에요. 지금 배터리는 약간 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선방하는 거고 지금 사실 장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올라간다 베팅을 할 거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얘를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얘가 이제 알테오젠인데 기술적으로는 200일선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대형주를 사도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한 걸 사야 되니까. 이거 뭐 36만원 가도 끼케야 5%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막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잘 같이 눈 크게 뜨고 보면 지금 종목들은 다 꼬리를 붙였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더딘 섹터도 있을 거고. 근데 전력 쪽은 원래 덜 빠졌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조금 남들보다 덜 붙이지만은 얘네 무거운 애들이고. 개별주들은 빨간 거는 전부 다 뭡니까? 테마주들입니다. 근데 원래 올라가면은 빠진 애들이 먼저 올라갈 때 매일 많이 빠진 게 반도체라 반도체부터 올라는 갈 건데 팍 하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BHI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뭐 안 빠진 게 어디 있겠어요. LG엔솔은 잘 나올 거면 이렇게 자꾸 토달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점핑하면 돼요. 장은 어차피 들어 올렸죠. 장은 들어 올렸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는 사실 루일 로보틱 좀 보고 있었는데 들어 올렸어요. 유일도 아침에 지금 마이너스 5% 빠있죠. 거래량은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 단타 한번 하실래요?
단타 한번 해. 지금 11시 20분이 아니고 79,500원. 오늘 한 종목을 제가 장중에 유일 로보틱스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손절을 시가 7700용에 예. 자,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예. 유일 로보틱스에 79,500원 이하에 사인다 생각하시고 한 77,000원 보시면 돼요. 한 3에서 5% 감안하면 제 생각에 8만 한 3,000원대까지는 열릴 거예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지. 예. 말씀드렸어요. 예. 요거는 보합, 그래서 보합 83,000원 이상 보합까지 보면 돼요. 예. 1차 83000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혹시나 79,500원에 못 산다 그러면은 8만원까지 올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까 79,500원이었고 예, 현금이 없어요. 어쨌든 종목 하나는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를 드린 거예요.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뭐냐면 시장이 여러분들 어차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삼성은 사실 좀 사고 싶죠. 사도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시간이 걸려요. 하이닉스도 17만원이니까 사고 싶죠. 오래 걸려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도 솔직히 한두 주 사라고 나쁠 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2300이잖아요. 이거는 상관없어. 질러야 돼. 여기서 순간적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는 먹거든요. 100포인트 정도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형주들은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뭘 살까 고민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은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어서 이제 누가 장을 땡겨줄지를 보는데 코스피 쪽은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엔솔 애들이 잡아줘요.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엔솔이나 이런 애들은 원래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길게 보고 조금 사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 한 주씩 담으면 되는데 조금 더디니까 담는 데에 대한 의견은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뭐죠? 방산이잖아요. 근데 방산은 지금 약간 문제가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안 빠진 게 예. 많이 안 빠진 게 어찌 보면 덕이 되기도 하는데 주가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붙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럼 그때는 뭐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주가 지수가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뭐 사실 여기는 지수 레벨을 의미할 필요는 없는데 주가 지수 기준으로 조금씩 이렇게 여기서 한 2,400 이상까지 코스닥은 한 680 이상까지 갈 때까지는 개별주 조금 가벼운 거 위주로 매매하실 분들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만원에 사신 분도 어차피 이거는 바깥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원래 재료가 셌던 친구들. 원래. 여기서 만약에 봐보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오래 걸린다니까.
네, 약간 10시 반, 지금 10시 반이면 이제 중국 열릴 때죠. 수급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확 액티지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지금 1조 팔았거든요. 잠깐 봅시다. 아유, 1% 나왔죠? 아니, 돈 벌어! (1% 나왔죠? 우리 소심하게 1% 나왔죠? 800원짜리 83,073 1% 나왔네. 예. 참 아쉽게 이제 없어 보인다. 오늘 종목이 10% 빠졌는데 지금 1% 먹었다고 좋아하죠. 아유 뭐 중국 주식 하시는 거 아니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야 항상 5%뭐 빠지지 뭘 그리야. 뭐 자꾸 미국 빠지는 이야기 뭐하러 해요. 뭐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지. 우리나라 대단하네. 예? 우리나라 대단해. 대만 지금 10% 빠지는데. 뭐 그러지 말어. 마세요. 예. 어후. 자꾸 꼬르륵 끄는 거 봐요. 저도 2차전지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2차전지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가 되는 데는 좀 그렇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홍콩 10% 빠진겨? 어휴 화끈하네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홍콩 외국계 자금들이 있으니까 본토보다는 얘네들도 이제 근데 큰일이 뭐냐면 이제 중국 펀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저희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그게 조금 그래요. 여기도 홍콩은 외국 자본들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홍콩이나 대만이나 일본 애들은 같이 빠져요. 예. 대만 아직 반영 안 됐고 일본 니케이처럼 니케이는 아침에 한 10%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글로벌이 다 때린 거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약간 고꾸라지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장을 보니까 그렇지. 여기 이제 중국에서 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원래 원웨이 들어올 때는 쫙 들어오는데 잠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외국인들 거의 또 전 종목 팔걸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파네요. 2조 원 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특이점이 현대차도 팔고 하이닉스 팔고 두산 팔고 인력 팔고 맨날 파는 그 종목들입니다. 바이오 팔고 철강 팔고 기아 팔고 사는 거는 한전 사고 있고 한전은 주가가 별로 그냥 방어하는 정도죠. 예. 방어죠 방어. 삼양식품은 수출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삼양이 미국만 수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음식료 업종들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두산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지수사들은 원래 좀 약하고 근데 두산도 이 두산 주가의 반등이 두산 빚이니까 두산 이제 이런 지주사들은 장 안 좋을 때 꽤 오래 걸립니다. 통신사들도 다 방어준데 오르진 않아요. SKT고 하나비전 같은 종목들은 워낙 가벼워서 예. 한화, 하나테크인, 하나시스템, 한화오션 이제 약간 예전 같진 않죠. 예, 저는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들도 뭐 이런 말 좀 그러긴 한데 어디 결을 두고 하기는 좀 그래요. 뭐 테마주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반등하겠죠. 그럼요. 예. 지금 이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라. 근데 지금 금이 반등해도 뭐 아시겠지만은 그냥 금 갖고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갖고 있어야지 뭐 금 팔아봤자 뭐해.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 정시 기준으로 뭐 안전자산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확 다 때린 거라서 유가도 보시면은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면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이번 뭐 지난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데다 한 번 더 얻어맞았는데 오늘 월요일이고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미국이 좀 반등을 하다가 파월 좀 기다렸는데 파월이 안 도와주고 또 주말에 이제 중국이 먼저 관세 때렸잖아요. 장전에 중국이. 그래서 혹시나 주말 동안에 또 이런 거 유예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침에 또 얘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 번 더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런겨. 그러니까 아침 시작하자마자만 나스닥 선물 막 마이너스 한 3, 4% 때려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아침부터 과하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5일날 요날 안 들어도 요날 요거 발효되는 거거든요. 예. 발효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4월 9일 10일 전에 다 때려버렸잖아요. 장을. 그리고 이게 관세가 제가 알기로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성장률이 보통 1% 뭐 0.5% 이상 위축된대요. 위축된다고. 아유, 꼬르륵거리는 거 봐. 중국도 씨 풀었네요. 그래 뭐 중국도 다 죽는구만. 다 죽자 이거구만. 유예. 예. 아, 외국인들요? 외국인들은 쉽게 안 사요. 쉽게 안 살 거고.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뭐 좋은 질문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는 흔치 않아요. 거의 없는 데이터일걸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작년도 24조 플러스 7월달 24조 플러스에서 지금 11조 마이너스니까 대략 35조를 팔았다 보면 되거든요. 오늘도 파니까 지금 현재 잠정이 얼마죠? 지금 잠정이 9,700억이죠. 그러면 오늘도 파니까 만약 1조 팔았다 치면 대략적으로 지금 4월 달에도 5조 이상 파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12조 파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7월부터 계산하면 대략 뭐 역사인데 지금 역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월 연속 매도잖아요. 근데 7월부터 팔았으니까 10개월인데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2018년도 무역 분쟁 그때 당시도 이 정도는 안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2018년도는 사실 9월달 연말에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때렸던 거거든요. 이날이 이제 최악의 하루였고. 근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그 스탠스는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도 보시면 원래는 기관이 좀 사줘야 되는데 안 산다니까, 이 자식들. 그나마 연기금이 조금 사겠죠. 연기금이 그나마. 결과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약할 때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봤자 그거는 삼성전자만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 분석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요런 시세가 잘 안 나오는데 다시 이제 시장 때문에 또 저도 사실 요런 시세는 이번에 안 나올 거라 봤거든요.
과거처럼 이렇게. 근데 시장 때문에 이런 시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왕이면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미터만 봐야겠죠. 바로미터가 뭐냐면 시장 관점에서만. 지금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면 저는 하이닉스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최근 한 5, 6년 동안 아주 유례없는 초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가 모든 시각이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너무 빠졌으니까 2012년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때도 비슷한데요. 가만히 봐봐요. 2000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 랠리로 갔다가 한 2년 코로나 랠리 보다가 22년도는 박살이 났어요. 1년 내내. 지금도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돈이 풀린 게 해소되면서 나온 그림이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긴 해요. 2년 정도 올랐다가 근데 지금은 연초인데 관세 이슈기 때문에 관세는 뒤집힐 수 있다니까요. 관세는 말 한마디면 끝나요. 아 진짜 관세는 백신이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거를 뭐 시장 관점에서 많이 쉽게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 노이즈가 빨리 해! 박수 한번 쳐요. 83,800원. 얼마 벌었냐? 야, 얼마나 고력하십니까? 84,000원 잡고. 돈 벌어들였어요? 5%에? 에? 5% 챙겨들었어요? 예. 참, 좋아한다. 그래도 챙겨든 건 챙겨든 거요. 5.6% 나오잖여. 나를 그래. 83,800원이니까 내가 83,000원까지 보라 그랬죠. 예. 아니 그래도 이 와중에도 어쨌든 하긴 하는 거잖여. 아유 잘했네. 아니 이게 저희가 방송이 오늘장 요 굿모닝 작전 6부의 컨셉이 뭐 오늘 정시라든지 탭이라든지 오늘 종목 답니다만 어쨌든 관심주 한 종목은 4월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예. 뭐 크게는 못 먹어도 넥스틸도 있었고 이제 4월부터 이제 각성하고 매매하거든요. 이거 더 갔었는데 내가 이거 업데이트 안 했는데 내가 이거 6,950원에 팔았었는데 (6,960원이구나) 이것도 먹었는데 그래서 내일도 이 시간에는 또 합니다. 우리는 할 거는 맨날 해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별건 아닌데 그래도 내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은 들어 올릴 거라 생각 들어요. 오늘 해서 들어 올리면 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중국장 딱 열리고 나서 지금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A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마이 떨어졌는데 2판 4판이죠. 100% 항복 선언했어요. LG전자 실적 발표했네요. LG는 좋았을 리가 그리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1조 2,500억 LG는 그게 관심이 없죠.
쫙 땡기지 않습니까? 물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주식 처음 올려도 땡겨주니까 좋네요. 예, 아니 뭐 좀 힘들게 땡기지만은 이게 조금만 버티면 돼요. 예. 아까 그 LG엔솔도 오늘은 아까 실적 발표하고 별로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오늘은 반영이 안 돼도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테슬라도 그렇고. 물론 뭐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던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투자도 아니야. 우리 그냥 시세하는 사람들이 시세.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0개 종목 사가지고 100개 종목 사가지고 딱 맞춰놓고 뭐 내려갈 것 같으면 인버스 사놓고 해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일단은 많이 빠지면은 기회라는 생각은 그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 기회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나라 지수를 가지고 미국을 분석하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속도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오늘 뭐 숫자 뭐 요 정도까지 봤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팔아도 선물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매수 잔량이 플러스죠. 그럼 땡겨요. 오늘 땡기잖아요. 뭐 오늘 땡기면 미친 소리 듣는다 치더라도 오늘 밤에 미국은 빠질 수는 있는데 전야공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레버리지 사가지고 갖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 갖고 있다 같은 사람도 일단은 갖고 있어 봐야 돼요. 급하게 사고 안 사고는 다음에 문제예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뭐 보합 닿다가 밀렸지만은 어쨌든 간에 얘가 요대로 끝나도 만약에 오늘 내가 여기서 산 사람도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른 것 떠나서 개별주인데 급등했다가 5일선에 멈춘 거잖아요. 그럼 보유고 매수죠. 그럼 내일은 85,000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9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 하는겨. 예. 자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도 안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엔비디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야. 예를 들어서 하지만 지금 주가가 $90 초반이면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거고 테슬라가 예전 같지 않죠. 예. 예전 같지는 않죠. 그래도 테슬라도 또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 펭귄 새끼들 까부는 것들 이거는 사람들 밈이야.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펭귄 놈들이 지금 아시겠지만은 갈매기한테 지령 내리는 거 있잖아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똥을 정확하게 싸라는 이런 것들도 브리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미국 사람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이걸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치로 간 것, 트럼프는 엄청난 골프강이잖아요. 일본, 골프강인데. 근데 이것도 얘들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트럼프도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이고 한데, 뭐 지금 당장은 반응 안 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특성상. 다 조작된 사진인데, 다 조작된 상대입니다. 주말에 나온 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관세 내라! 그러니까, 미친놈, 우리한테 왜, 그러니까 펭귄들이 지금 핏기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바뀌지는 않는데, 일정 부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일 될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이걸 더 좋아할 사람이에요. 트럼프 성향상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야, 봐라, 막 이제 일어난다, 이런 걸. 그러면서 만약에 조금씩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트럼프는 역적에서 은인이 되는 거죠. 역적에서 은인이 된다. 그러니까 은인이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 파월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는 그럴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금리란 말이에요. 저금리. 근데 뭐 물론 그 너무 이제 긍정론자인 관점인데 저리 가봐.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그 파월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디 갔냐? 내가 자료가 어디서 먹었네. 어쨌든 트럼프 원하는 대로 물론 국채금리도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갔지만 내려갔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확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으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CME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확률 게임이긴 한데 5월달 지금 5월달에 5월 7일날 금리 인하 확률이 보시면 미국이 지금 4.5잖아요. 배 정도 올라갔네. 배 정도. 동결 확률이 일주일 전에 81%에서 63%, 인하 확률이 18.5에서 이렇게 팍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월달은 그렇다 치더라고 6월달은 아마 더 올라갔을 텐데요. 여기는 별 변화가 없어요. 4.5. 뭐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장은 땡기는겨. 욕해도 돼. 곧버스 이제 꼭 고개 숙였네요. 보시면 곧버스 차트가 비석 차트에다가 지금 첫 번째 15분봉의 시가를 종가를 깼습니다. 2,580원. 곧버스가 뭐 오늘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갭상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들렸고 지금 아침 10시 15분의 시가를 지금 깼어요. 2,580원을. 그럼 지금 곧버스가 2,580원 위로 올라가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장은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꾸역꾸역 땡겨가지고 코스피는 일단 2365 양봉 나왔습니다. 2365 뭔데? 안 적이 있구나. 2365가 예전에 내가 적어드렸는데 여기 없구나. 2365가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나스닥은 지금 일찍 반하면서 16,00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6,000 떨어져가 지금 약세장이. 해. 땡깁니다. 완전 원웨이는 아닌데 땡겨요. 물개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에도 꼬약꼬약 하잖아. 그러면 뭐 내 종목이 다 성원을 입는 건 아닌데 종목들이 저점을 높이잖아요. 아침에 로봇주 중에서 종목들이 개별주 있지 않습니까? 약간 로봇주 해서 그런데 TXR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막 10%까지 빠졌던 종목들이에요. 다 붙여버린다니까. 가벼운 거는 가벼운 대로 붙여요. 알테오전도 아까 딱 보면 거기서 33 찍고 찍 올리잖아요. 이거 쫙쫙 땡기는겨. 겁먹을 필요 없는겨. 이건 같이 땡기는겨. 외국인들이 요 정도 되면은 아마 파는 속도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삼성을 딱 잡아준다니까. 삼성 잡아주고 하이닉스 딱 17만 잡고 여기에 엔수를 붙여버릴게요. 제가 볼 땐 엔수를 오늘 막판에 땡길게요. 섹터가 뭐가 주도준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대부분 낙폭 가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전 종목이 아마 낙폭을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좁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가 빠진 장세라서 오늘은 주도주 별로 정하진 않아요. 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유의를 하자고 한 거는 단타지만 유의를 하자고 한 거는 유일이 빠지기 전에 가장 강한 개별주라서 그래요. 아! 그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100조? 그 믿지 마요. 돈도 없고 그냥 하는 말이 금융위가 우리나라에 돈 푼 적은 없어요. 그거 그냥 구라치는 거예요. 어? 그 개구라야, 그 개구라야. 100조 좋아하네. 니들이 돈을 쓴 적이 있었냐? 그거 다 개구라야. 그거 안 믿지 말아요. 예.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해마다 나온 이야기야. 맨날 그놈의 100조 프로그램. 믿지 마라. 장은 이래가 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망가져서 장을 떼는데 뭔 100조 만들어가지고 뭐 장을 땡긴다고 아침부터 구라를 치더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개판돼가지고 원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감원 상위 집단인데 금감원이 최동안 금감원이 금융위보다 상황 노릇을 했잖아요. 얘들 이빨 빠지는 호랑이요. 전혀 들을 거 없어요. 이거 믿고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100조 투입. 에이. 그냥 저런 거는 멘탈용이고. 멘탈용이고. 야, 해. 아니, 시장이 강하지는 않아서 그러긴 한데. 이게 각도 기준으로는 확 아직 들어오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꿈틀꿈틀 들어올 것 같고 투자자별 시간대별 동향에서 이거 말고요. 그 개별주 있잖아요. 아침에 여기서 이제 돌아서 해야 돼요. 요거. 근데 아직 뭐 외국인들이 막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 글로벌 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안 빠지면 돼요. 오늘 아침에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너무 그러게 오늘 요렇게 좀 땡겨주고 그래도 저점 떨고 땡겨주고 예, 코스닥이 조금 더딘 거는 뭐 바이오 뭐도 있는데 좀 땡겨주고 그러고 하면 조금 5장 됐을 때 TXR 같은 경우는 VI 들어가네. 5장 됐을 때 조금 그래도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봐봐요. 그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이게 지금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아니 뭐 때리고 안 때리고는 다 문제죠. 예.
그래도 이제 장이 이렇게 안 빠지고 조금 받쳐주면 개별주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일단 잘 안 빠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개별주들은 조금 가벼우니까 조금 더 안 가요? 네, 루일은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8만 5천 원이 뭐야? 이거 8만 5천 원까지 갈 건데. 왜냐하면 이제 로봇들은 다른 것보다 이번 주에 일정이 하나 있거든요.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개별주긴 한데 올랐다가 때리면 한 번 정도는 리바운드가 나. 얘가 만약에 한 9만 원 언저리까지 땡기면 유일 로보가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사실 많이 안 빠지죠. 안 빠지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내수주들은 강하니까 적극적인 매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냥 현재 주가 수준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그냥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좀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해도 이게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진짜 좀 크게 먹으려 그러면은 무모하다 싶을 대로 약간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오버나이트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팍 올라버리잖아요. 하루 정도는 전 종목이 10% 이상 오르는 날이 무조건 나와요. 이번 주도. 물론 10%가 나와도 내 주식이 뭐 삼성으로 예를 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6만원에서 삼성은 좀 그렇다. 좀 갑자기 훅 빠진 개별주 아까 뭐 볼까요? 뭐 여러분 로봇 클로봇이라 칩시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순간적으로 만약에 예를 든 건데요. 한 10% 움직일 날이 나와요. 근데 그때 2만원 와버리면 내 종전가는 2만 1,000원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같이 또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배째라 정신이 필요해요. 제가 이게 한국 경제 텔레비전으로도 방송이 나가지만은 뭐 사실 우리가 고운 말 쓸 때가 아니야. 고운 말 쓴다고 돈 벌면 세상 고운 말만 쓰죠. 이쁜 말하고 서울 말하고 하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니야. 약간 저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극한 상황에 오게 되면 선물이 극한 상황에 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매도세가 많아 한데도 우리가 만약에 종가까지 이렇게 확 당겨서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터지든 말든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우리 아까 채팅에 나오던 그 단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장이 힘들 때는 주식을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그런 매매가 되게 중요한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평생 먹고 살고 수익 나서 할 확률이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날 사서 데이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안 이러려고 데이트레이드 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거든요. 거꾸로 놓고 보면 그게
약세장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무조건 선방을 하는데 강세장에서는 무조건 털려요. 왜 못 보냐? 다음날 갭상하는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절대 공식은 없다는 게 지금같이 약세장일 때는 약세장의 기준은 10% 이상 빠졌을 때 약세장에서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게 장땡. 그 다음에 1,000만 원 매매할 거 500만 원 매매하는 게 장땡. 대신 강세장이 오게 되면 무조건 걔들은 못 먹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약세장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매일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한 2시가 됐는데 만약에 아직은 몰라요. 2시가 됐는데 뭐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뭐 대략적으로 원래 87,000원 정도거든요. 87,000 이상 마감했다. 장중에 만약에 87,000 넘어가면 오버슈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주가지수를 볼 건 아닌데 뭐 지금보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시가에서 반 떨어졌죠. 요만큼. 시가에서 반 떨어졌죠. 그럼 시가에서 반이 더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대략 2359에서 3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종가가 2400원저리에 마감했다. 예. 그럼 무조건 오버나잇이. 무조건이란 단어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오후장에는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시가 대비 있잖아요. 지수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럼 플러스 한 30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한 20 정도만 가도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한 2300, 한 80 이상만 넘어가도 이건 땡겨요. 근데 요런 정도가 만약에 3시 종가라면 조금 애매한 정도 그렇게 보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요런 종목들도 TXR 엄청 날라가네. 뭐 재료 나왔구나. 산불. 이건 원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원래 저 회사가 저게 핵심이 아닌데. 신규 주니까 가능하네요. VI 가격 얼마야? 22,800원? 신규주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없잖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산불 진화 방제 로봇인데 TXR 로보틱스의 새로운 신사업 중 하나가 산불이 있어요. 근데 재료치고는 엄청 강하네요. 이게 그래서 이리 센 재료가 아닌데. 중국 잠깐 보고 올까요? 중국은 뭐 아까 홍콩이고 홍콩은 많이 빠지겠죠. 근데 얘들 붙이지 않나? 예. 그 다음 중국 본토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본토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뭐 요렇게 해서 좀 잡아주면 좋은데요.
백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나 당장 금지시키지 뭘 백조 어쩌고려. 그 다음에 이게 백조로 되나? 우리나라 체력이 약한 건데. 이게 돈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무역 구조 자체가 수출이고 지금은 또 탈중국하고 있고 미국의 수출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한국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번에 미국의 무역 관세 이슈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는 선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이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갔고, 다만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조기 선거를 하고 나서 또 뭐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로 많이 안 바뀔 거예요. 예. 뭐 민주당이 약간 친중의 성격을 갖고 있고, 뭐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뭐 친미의 성향을 갖고, 그런 건 떠나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큰 트렌드가 뭐 이렇게 쿵쿵대냐? 그 미국 쪽에 계속 공장을 짓는 거고,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제도 보시겠으면 지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어제 기사 하나 보셨을 건데, 이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매트리스 만들어가지고 아마존 매트리스 파는 회사잖아요. 이제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지금 애플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애플 주가가 막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것 때문에 미국 정치가 박살난 거라잖아요. 아이폰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북미로 파는 것들은 전부 다 관세 부과 때리니, 중국산이니까 34% 이로스도를 때리게 되면 100만원짜리 아이폰 하나가 34만원에 붙었으니까 안 팔리겠죠. 그리고 옛날처럼 또 아이폰 불매운동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애플 떨어지는 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애플이 시가총액 지금 3조 달러 깬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만들어낸 착시도 있어요. 뭐 착시란 게 다 의미 없겠지만. 야, 이 TXR이 이게 원래 이 재료가 이게 원래 하는 사업인데 주가가 진짜 세네요. 그렇다고 뭐 로봇이 주도주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로봇주들은 이제 최근에 다른 개별주보다는 조금 가볍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것보다. 사실상 이제 유리기판 쪽이 좀 그렇고, 소캠 쪽도 이제 뭐 쉽지 않고, 오늘 엔솔의 요 실적 발표가 좀 이따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봐야겠지만은 조금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뜯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잠깐 집계가 안 되는데. 우린 또 내일도 아마 이 시간에는 꼭 한 틱이라도 먹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하루 한 종목이, 예,
꼭 단타긴 한데. 시간은 보통 11시 15분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빨리 들어갈 때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원래 카페 같은 기업들은 이번에 가다 실패하다 빠졌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시장은 아마 낙폭 가대주 쪽으로 먼저 들어올 거예요. 낙폭 가대 쪽으로 들어오는데 장 때문에 빠져. 대선 출마 많습니까? 대선? 대선 많아요? 뭐 대충 민주당 요거 김문수 요거 홍준표 요거 안철수 한동훈도 나오나? 한동훈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사실 요쪽 섹터는 조금 못 갈 거라 봤거든요. 이 정책주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탄핵안 있기 전에는 민주당의 정책주였는데 이게 대선으로 넘어가면 양당 정책주가 되는 게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자리도 그래요. 탄핵안 전에는 특정 당의 정태봐주였지만 이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그림에서는 일자리, 고용, 그러니까 공통으로 가는 건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이 강하다. 그 말도 맞네요. 보야이 들어갔네. 돌로 가겠는데. 그렇죠. 뭐 근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특정 당 관련주고. 자, 그러면 또 오늘 제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아무쪼록 제가 2시간 동안 장을 다 땡겨 놨으니까 남은 시간 또 잘 버텼으면 좋겠고, 아마 오늘 장도 오후 1시 후에 장이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오전에 좀 힘들지만은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